24년 전 제가 겪었던 일입니다. 1997년 봄, 부산. 우리 네 가족이 15년을 살던 아파트가 재건축이 결정나게 되어 급하게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평소 매사 꼼꼼히 따져보고 쉽게 결정하지 않으셨던 어머니가 몇 군데의 집을 둘러보시던 중 이 집을 보기 위해 집 안으로 들어가신 순간 집 전체가 환하게 보이는 게 너무 마음에 드셨다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 건물은 3층짜리 건물 4개 동으로 이루어져 있던 빌라로 우리가 이사한 집은 가장 안쪽에 있는 동 1층으로 출입구가 남쪽으로 나 있으며 3층 높이의 옹벽이 70cm 사이를 두고 세워져 있고 앞쪽은 3m 정도 너비에 같은 높이의 옹벽이 세워져 있어서 외부 소음이 들어올 수 없는 상당히 조용한 구조였습니다. 거기에 당시 저보다 먼저 군복무 중이었던 동생이 휴가 때 찾아오기 쉬운 동네라는 점, 그리고 조용한 분위기와 실내가 밝은 점이 마음에 들어 특별한 흥정이 없이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그렇게 3년을 살려고 했지만 7개월 만에 다시 나오게 된 그 집으로 우리는 이사를 가게 되었습니다. 처음 그 집에 들어간 순간 느껴졌던 이상한 점은 너무나도 어두웠다는 겁니다. 분명히 어머님께서는 남양이라 볕이 많이 들어서 참 밝고 따뜻했다고 하셨습니다만 제 느낌은 너무 어둡다는 거였습니다. 엄마, 남쪽으로 출입문이 있는 건물이 외벽이랑 앞쪽의 건물이랑 같은 높이의 벽이 있는데 이게 볕이 잘 들 리가 없잖아요. 지금도 한낮인데 너무 어두운걸요? 아이고, 그러고 보니까 그렇네. 지금 보니까 너무 어둡네. 그땐 왜 그렇게 생각했지? 뭐 이사하는데 어떡하겠어요. 불 켜고 살면 되죠. 그리고 제 방을 정리하면서 정말 특이한 구조를 알게 되었습니다. 일반 주택도 아닌 3층 연립에서 제 방에만 다락방 미닫이 문이 있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천장 높이가 큰 방과 비교해서 낮거나 하진 않았으니 아마 화장실 높이를 낮추고 그 공간만큼 작은 방 다락으로 만든 것 같았습니다. 수납 공간으로 있는 곳이니 여기에 다양한 잡동사니를 넣어 놓았습니다만 특이하게도 조명이 설치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이사 일주일 후 이 집에서의 첫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출근을 하신 아버지, 대학 졸업반이었던 저는 낮 시간에는 당연히 집을 비우고 어머니 혼자 집에 계셨는데 삐삐로 호출이 계속 들어오는 거였습니다. 혹시나 무슨 일이 있나 싶어 전화를 해보니 어머니께서 당황하시면서 전화를 받으셨습니다. 엄마, 집에 무슨 일 있어요? 호출을 왜 이렇게 많이 하신 거예요? 아들, 갑자기 보일러에서 불이 났어. 예? 불이요? 119는요? 소방서에 연락은 하셨어요? 아니, 연락은 안 했다. 갑자기 보일러실에서 연기 나오더니 불이 확 솟구치고는 금세 꺼져버렸어. 그래도 무섭고 놀래서 너랑 아버지한테 연락했다. 그래도 혹시나 하는 마음에 119에 신고를 하셨고 다행히 완전히 불이 꺼져서 화재의 위험은 없다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이사 일주일 만에 피해를 본 거니 전 주인에게 연락을 취했습니다. 전 주인의 말로는 집을 팔기 위해 보일러는 2달 전에 새로 교체한 보일러라는 그런 답변을 받았습니다. 주변 대리점에 확인을 해보니 틀림이 없더라고요.
오히려 대리점에서는 보일러를 쓰지도 않는 계절인데 왜 불이 난 건지는 의아해 하더라고요. 그렇게 첫 번째 사건이 지나갔습니다. 두 번째 사건은 여름이었습니다. 건물 구조상 외벽 옆에 공간이 없기 때문에 소음이 있을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런데 새벽만 되면 제 방에 있는 벽에서 소음이 가끔씩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어떤 때는, 그리고 또 어떤 때는 그리고 가장 소름 끼쳤던 소리는 바로 옆에서 사람이 호흡하는 것 같은 소리가 벽 너머서 전해져 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소리가 들린 다음 날은 어김없이 외벽과 옹벽 사이에 짐승의 사체가 있었습니다. 어머나! 이게 뭐야? 웬 짐승 시체가 이렇게 있어? 어휴, 어떤 나쁜 놈이 이런 못된 장난을 치는 거야? 이 경찰에 신고해야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그해 겨울, 복무 중인 동생이 휴가를 나온 날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눈을 보기가 힘든 부산에 폭설이 내린 날이었습니다. 휴가를 나온 동생은 친구들과 술 한잔 하겠다며 나갔습니다. 아휴, 이 시간이 12시가 다 돼가는데 이놈이 적당히 마시고 들어오지. 얘는 연락도 없고 눈도 많이 오는데 걱정되게. 엄마, 휴가 나와서 친구들 보니까 좋아서 그렇겠죠. 제가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동생은 늦은 시간까지 귀가를 하지 않았고 어느새 시계는 새벽 2시를 넘어갔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눈이 많이 오는데 혹시나 취해서 이사 온 집을 못 찾고 길에 쓰러져 있는 건 아닌가 걱정이 조금 되더라고요. 그래서 집 앞을 나가보기로 하고 현관문을 열고 빌라 공용 출입문 쪽으로 향했습니다. 야! 너 여기서 잠들어 있으면 어떡하냐? 큰일 날라고. 그렇습니다. 동생은 빌라 공용 출입문 앞 계단에 쪼그리고 앉아서 춥다는 소리만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얼른 집으로 데려와서 침대에 눕힌 후 몸을 녹여주며 그날 밤을 보냈고 다음날 일어나서 물어봤습니다. 아니, 아무리 술이 취해도 그렇지 집까지 잘라놓고는 왜 안 들어오고 거기서 그렇게 있는 거냐? 너 그러다 큰일 나면 어쩌려고? 형, 나 술은 마셨는데 집에 도착할 때까지 그렇게 취했던 게 아니야. 그리고 도착했을 때 12시 간 넘은 시간이었단 말이야. 그럼 그 추위에 2시간 넘게 거기 앉아 있었단 말이야? 그냥 배를 누르면 되잖아. 눌렀지. 아무리 눌러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안에서 엄마랑 형이랑 말하는 소리는 들리는데 배를 눌러도 반응도 없고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안 나오더라고. 그래서 나는 집을 잘못 찾았나 해서 잠깐 앉아 있어야지 한 거였어. 벨? 무슨 벨? 아무 소리도 안 들렸는데? 나랑 엄마랑 안 자고 너 기다리고 있었다고. 동생은 벨을 눌러도 아무 반응도 없고 사람 소리가 들리지만 문을 두들겨도 아무도 내다보지 않았다고 하고 저랑 부모님은 아무 소리도 듣지 못한 거였습니다. 그 새벽 시간 제가 나가보지 않았다면 동생은 어떻게 됐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사건이자 우리 가족이 그 집에서 서둘러 이사를 나오게 되는 일이 곧바로 일어났습니다. 아직도 정확히 기억나는 날짜 12월 27일. 잠이 오지 않아 새벽까지 책을 보는데 갑자기 방 전체에 기온이 확 내려가는 느낌이 들면서 한기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춥기도 해서 억지로 잠을 청하기 위해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미닫이 문을 열 때 들리는 소리가 스윽 하고 들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지? 궁금해진 저는 소리의 출처를 찾기 위해 불을 켜고 방을 둘러보았습니다. 다락방 미닫이 문이 한 뼘 정도 열려 있었습니다. 내가 저걸 열어뒀었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다시 그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다시 불을 끄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들리는 미닫이 문이 열리는 소리였습니다. 뭔가 하고 놀라 눈을 뜨고 다락방 쪽을 쳐다봤을 때 분명히 방금 전 닫았던 미닫이 문이 한 뼘 정도 열려 있는 게 아니겠습니까? 대체 이게 뭔가? 몸을 일으키려던 그 순간 저는 보고 말았습니다. 한 뼘 정도의 그 틈으로 보이는 눈동자, 그리고 점점 드러나는 얼굴, 그리고 그 얼굴 바로 옆에 붙어있는 또 다른 얼굴들, 3개의 머리가 붙어있는 형상이 그 틈새로 기어나와 6개의 눈동자로 저를 쳐다보는 거였습니다. 너무 놀라서 이불을 머리끝까지 뒤집혔으며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게 대체 뭐지? 꿈인가? 내가 잘못 봤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그때 툭 이렇게 발 위로 무엇인가 떨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발밑이 서늘해지는 느낌이 들고 이불 속으로 무언가 들어왔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불 속 발치에서 보이는 6개의 눈, 점점 몸 위쪽으로 기어 올라오는 그 느낌. 아악 비명을 지르며 재빨리 일어나 이불을 제껴버리고 방의 불을 확 켰습니다. 당연히 그곳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불을 켜고 제가 닫았던 다락방 미닫이 문을 확인하는 그 순간 그 문이 다시 한 뼘 정도가 열려 있었습니다. 이거 대체 뭐지? 이거 분명히 닫았는데? 왜 열려 있는 거야? 온기라고는 전혀 느끼지 않는 어딘가에서 그 얼굴들이 다시 한번 나타날 것 같은 그 방에서 도저히 혼자 있을 자신이 들지 않아 황급히 부모님 방으로 달려갔습니다. 이미 2분 다 주무시고 계시지만 인기척 때문에 어머니가 잠에서 깨시고는 왜 그러냐고 물어보셨습니다. 얘야, 왜 그러니? 무슨 일 있어? 엄마, 저 그냥 오늘은 2분 옆에서 자고 싶어서요. 아유, 다 큰 녀석이 싱겁긴. 그래, 이불 깔아줄 테니까 옆에서 자. 그렇게 도저히 혼자 있을 자신이 없던 저는 부모님 방에 누워 제가 본 게 도대체 무엇일까 하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잠깐 시간이 흘러갔을 때 방금 전처럼
몸 전체에 한기가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부모님 방에 있던 이불장의 문이 기분 나쁜 소리와 함께 조금씩 열리기 시작하며 새쌍의 머리와 6개의 눈동자가 다시 날 쳐다보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들의 목 부분에서 무엇인가가 조금씩 이불장에서 미끄러지듯 흘러내려오면서 제 쪽으로 다시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뱀처럼 미끄러지듯 움직이는 손모양의 무언가였습니다. 숨조차 쉬기 힘들 정도로 긴장하고 있던 저에게 손모양의 그것이 점점 다가오더니 제 가슴, 정확히 심장 쪽에 도달하고 나서 그제서야 멈췄습니다. 그리고 제 귀에 들리는 소리. 이걸 줘. 이걸 줘. 이걸 줘. 그리고 그 손은 제 심장을 콱 움켜쥐었습니다.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 느낌에 제 입에서는 바로 비명이 터져나왔지만 바로 옆에서 주무시던 부모님들은 어떠한 반응도 없었습니다. 그렇게 죽지 않으면 감당 못할 것 같은 고통이 영원히 계속될 것 같던 순간 저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흔드는 기척에 정신을 차렸습니다. 어머니였습니다. 대낮이 다 되어가는 시간에도 일어날 기미가 전혀 없어서 저를 깨우셨다고 하셨습니다. 내가 어젯밤에 겪은 건 악몽인 건가? 아니, 대체 뭐였지? 내가 여기서 자고 있다는 건 방에서 겪었던 게 사실인 건가? 정리되지 않는 생각에 혼란스러워 있던 제가 일단 일어나야겠다는 생각에 몸을 움직인 그 순간 가슴 부위와 발목이 너무 아파 몸을 움직이는 게 힘들 정도였습니다. 옷을 벗고 거울을 본 순간 당황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슴, 정확히 심장이 있는 부위에 5개의 손가락 모양의 멍, 그리고 시큰거리는 발목에 무엇인가가 움켜쥐었던 것 같은 멍. 바로 어젯밤 일이 절대로 꿈이 아닐 거라는 확신이 들어 그날 바로 부모님께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부모님들 역시 본인들이 겪으셨던 이상한 일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어머니는 최근 계속 집 구들장이 뒤집어지고 저와 제 동생이 벼랑에서 떨어지는 꿈을 계속 꾸셨고, 아버지는 운전 중에 이해할 수 없는 엔진 꺼짐이나 핸들 조작이 안 되는 일을 겪고 계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음날 바로 중개소에 집을 내놨습니다. 그리고 바로 다음날 집을 보러 오신 한 분께 집을 팔기로 하고 저희는 이런저런 조건 따지지 않고 집을 구해 나오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을 사시기로 한 분이 처음 집을 보시면서 하신 말씀이 어이구, 여기 집이 참 밝고 따뜻하네요. 남양이라 그런가 봐요. 이런 말이었습니다. 그리고 1년이 지나고 그 일도 이제 기억에서 잊혀져 갈 때쯤 그 동네에 일이 생겨 들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문득 그 집에 대해 궁금증이 생겼습니다. 우리에게 집을 사서 들어오신 분이 잘 계신지에 대한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거래를 했던 중개소에 들러 인사를 나누고 그 집에 대해서 물어봤습니다. 정확히는 그곳에 이사 오신 분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그때 저희한테 매매하고 이사 오신 분 잘 지내고 계시죠?
아, 그분. 아이고, 이거 참. 그분 돌아가셨어요. 밤에 주무시다가 돌아가셨다는데, 사인이 심장마비? 심근경색이었나? 뭐, 아무튼, 그걸로 돌아가셨다네요. 되게 건강해 보이셨는데. 그래요? 뭐 그렇다네요. 그래서인지 지금 그 빌라에 그 집만 계속 비어 있어서 뭐 거래도 없고. 그 이야기를 듣고 돌아오는 길에 생각했습니다. 내가 본 그것들이 그분을 죽인 걸까? 만약 내가 그 일을 겪고도 그 집에 계속 있었다면 같은 사안으로 죽었을까?